오늘 아침 신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문재인은 허무하고 김종인은 침묵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대표는 처음부터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이었다. 자, 이 침묵과 이 허무 차이가 뭐냐? 문재인 대표는 진노의 속성을 절대 잘 못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운동권 기질을 가진 야당 의원의 이 한마디로 야성들이 되살아나고 이런 흐름들이 당에서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김종인 대표의 개혁 행보에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본인은 직접 지시는 못하지만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공천 물갈이를 했다고 컷오프 20%, 즉 25명을 했는데 11명 그 안에 든 사람은 탈당을 했고 4명은 출마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나 10명을 물갈이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김현 대리운전 문제, 문희상 천암 그 대한항공에 부탁한 문제 지역, 신계륜 뭐 수수 사건으로 금품 수수록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고, 노영민 이 시집을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의원회관에서 팔았고, 임수경 뭐 북한하고 관련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재공천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역구에. 그것도 파주인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명 빼면 솔직히 말하면 유인태 의원같이 사람 좋고 허허한 사람 잘라내도 부담 없고, 백군기, 전정희, 뭐 홍일학이 이런 사람들은 계보가 잘 없어서 끈떨어진 연들 같아서 쉽게 잘랐을 겁니다. 그래서 친노라고 하는 사람이 5명 잘란 부분 보면 사실 자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잘라놓고 생색내면서 진짜 더민주당의 친노 운동권의 핵심은 안 잘랐습니다. 여러분, 문희상 유인태를 자를 것 같으면 진짜 더민주당의 운동권의 원조이자 핵심이었던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 말고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운동권의 완전 큰형님이죠. 그런 사람은 왜 안 자릅니까? 나이도 많고 거의 의정활동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격가지들, 이미 상처 입은 격가지들,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부분만 포기했지, 뭐 386, 486 한총련 전대협 출신들 하나도 안 잘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치 공천개혁인 듯이 생색은 엄청 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송호창이 참 그 사람 안 됐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전화하니까 받지도 않는데, 안철수 탈당 무렵에 송호창이 안철수 의원을 대신해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압박도 했는데 막상 안철수 의원 탈당한다니까 안 나갔죠. 사실 그때 따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양반은 정치의 기본을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남으니까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인태, 백군기, 전정희, 홍일학 전부 끈떨어진 영같은 신세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응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3선 이상 50%, 재선 이상 30%를 검증해 놓고 경쟁력과 한마디로 뭐 비리 이런 걸 조사하겠다 이랬는데 오늘 광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 가지고요, 낡은 각오와 가감하게 단절하겠다. 그리고 DJ 노무현 정신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이걸 팔아가지고 기득권 지키려는 세력은 단호하게 끊어내겠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 햇볕저청도 진일보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는 불평등 해소라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오후 들어서 정장선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은 광주에 강기정 의원 지역구하고 천정배 의원 지역구 2군데, 탈당한 천정배 의원 지역구, 현재 있는 친노 핵심인 광주의 국회의원 박혜자, 강기정 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기정은 친노 핵심입니다. 전번에 청와대 이 경호원들하고 국회에서 한판 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 2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자연스럽게 공천 탈락이 되어버렸죠. 북구가. 자, 이 부분은
김종인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은 과연 얼마만큼의 물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친노와 얼마만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극히 주목됩니다. 얼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지금 대구에서 이 수성갑입니까? 그 뭐 김문수 의원보다 지지율이 좀 더 나온다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요, 홍일학 이번에 공천에 배제된 분 김건태 계보였다고 합니다. 대구 북을 출마자였는데 이 사람을 뺀 데 대해서 컷오프 철회와 이분이 지금 탈당을 시사했는데 복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자, 좀 심각해지는데요.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홍일학이라는 사람이 무슨 당선될 만한 지역에 나갔으면 말을 안 하는데, 비전국구 의원인데 대구에 출마해서 하겠다 해서 대구에서 뛰고 있는데, 그거 뭐 특별히 할 사람도 없을 건데 굳이 컷오프를 시켰다라는 부분은 뭐 감정이 있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확실한 비리가 드러났든지. 그러니까 대구에 여러 사람이 팀을 짜서 유력한 사람이 같이 뛰어야 한마디로 이 김부겸 의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건데, 대구에 나오겠다는 사람을 공천 배제를 해버렸으니까, 적진에 출마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대구의 민심에 안 좋게 작용해서 김부겸 의원 스스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그러니까 당이 선거를 도와주지 못할 만큼 적진에서 뛰는 사람 선거 방해를 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인 걸로 보이는데요. 참 할 일은 많은데 왜 엉뚱한 일부터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더민주당. 표창은요, 더민주 비대위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선거구나 후보 개별적으로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야당 후보끼리 본선에서 경쟁을 하면 필패로 이어진다.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나 200석 이상의 개헌 의석을 가지는 걸 막아야 된다. 수도권에서는 연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저들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국민의당이 단일화하는 게 옳느냐에서 40%가량이 바람직하지 않다, 25.4%가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와 국민의당 지지자는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찬성을 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자, 단일화가 과연 될 건가?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주요 야당들이 단일화를 할 때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야, 다음에 내 보장해 줄게. 야, 너 뭐 시장 나가. 안 그러면 니 돈 얼마 들었냐? 돈 든 거 줄게.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더민주당에,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 누가 내일을 보장을 해주겠으며, 들어가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쇠고랑 차죠. 그러니까 출마한 후보는 지금까지 몇 달은 뛰었을 건데 돈은 돈대로 최소 몇 천부터 최고 몇 억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지지율이 조금 적게 나온다 해서 상대 밀어주고 들어간다고, 당도 다른데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몇 프로가 나오든 내가 이번에 뛰어서 이름 알려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뛰고 또 하면 또 하고 이러면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또 뛰는 사람은요, 한 10% 지지율을 받고 있어도 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선거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요, 안 뛰죠. 뛸 힘이 나겠습니까? 안 그러면 뛰는 사람들 중에는 소박한 목표가 있죠. 내 이번에 여기서 뛰어갖고
한 20%나 25%, 15% 정도 득표하자. 그럼 본선에 가면 쓴 비용은 돌려받을 거니까 내가 이번에 얼마 쓰고 이렇게 해서 띄어서 이름 알리고 다음에 시장 나가거나 군수 나가면 손해보는 거 없다. 뭐 이런 계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개별적으로 단일화가 된다, 수도권에서. 표창원시 순진한 생각이죠. 저분 선거를 안 해봐서 저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 국민의당은 김한길이 안철수는 우리가 보장해주라. 뭐 수도권에서 한 10개 보장해주라. 그럼 나머지 수도권에서 너가 뭐 한 60개 먹어라. 안 그러면 우리 20개 하고 너가 60개 하자. 뭐 이렇게 정한다 칩시다. 그럼 누구를 들르고 누구를 안 들르고 하는 부분에서 그 당에서 출마한 출마자들이 응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더민주당의 출마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지금 공천을 늦추고 있어요. 특히 뭐 수도권 같은 데서 컷오프가 진행이 되면 민주당의 더민주에 그래서 탈락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뭐 비리가 있거나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영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고 안타락한 송호창 의원한테조차도 안철수 의원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꺼졌더라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삭을 죽어야 되죠. 제3당이 뭐 별 수 있습니까? 그게 정치 현실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당도 후보가 이제 좀 수도권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뭐 레벨에서는 더민주당보다 좀 떨어져요. 지금 여론 전문가들은 더민주당이 단일화를 안 하면 수도권에서 한 80석 하면 103, 4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더민주당 쪽으로 단일화된다는 전제겠지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뭐 얻었습니까? 아니 미워서 나왔는데 미운 놈한테 의석 보태주려고 당 만들었습니까? 막판에. 그래서 개별 차원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은 25%, 한 사람은 뭐 23% 이래갖고 새누리당은 한 35%, 단일 안 하면, 단일 하면 이길 것 같고 안 하면 질 것 같아서 둘 다 에이 확률 50%에 목숨 걸자고 그렇게 뭐 여론조사 단일화에 합의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차이가 나버리면 단일화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요. 뭐 20% 하고 10% 하고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내 니 밀어주게 들어갈게. 아, 지금까지 돈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몇 프로 넣어도 끝까지 가자지. 그래서 이 단일화가 말처럼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따지고 들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 통진당과 민주당의 단일화는 통진당이 강한 지역 몇 개를 아예 밀어주려고 민주당이 그냥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니까 단일화 모양을 통해서 사실상 밀어줬지요. 그래서 뭐 이정희 뭐 여론 조작 뭐 이런 사건도 터지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단일화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근데 여론조차도 또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아직 아니다. 그래서 표창원 씨의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안심하고 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